우선은 우리가 이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은 수학 원에서 시그마 연산 이런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시그마 뭐 아래 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AK 더하기 BK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다. 뭐 요런 것들. 뭐 물론 덧셈이 되면 뺄셈도 되죠. 이런 성질을 우리가 또 언제 나중에 배우게 되냐면 많이 배웠겠지만 극한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리미트 뭐 fx 더하기 gx다. 그럼 두 함수의 합의 극한은 나누어서 쓸 수 있겠냐.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 물론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수렴 조건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이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형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선형적 성질. 근데 여기서 선형이라는 게 뭐냐면 1차를 얘기하는데 1차적 성질.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항이나 식을 덧셈으로 연결해도 식이 보존이 되겠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선형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두 개의 항을 이제 덧셈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나중에 1차 결합이라는 내용을 또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뭐 1차 결합, 뭐 아니면은 뭐 선형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1차 결합, 선형 결합. 그래서 마치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하를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흡사 어떤 평면에서 평면에 있는 어떤 모든 점들을 종착지로 갖는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만 있으면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의 벡터만 가지고는 모든 평면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기저라는 말을 했는데 이미 내용을 배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벡터만을 가지고는 이 벡터와 평행한 일직선 상에 있는 점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벡터 하나만 가지고는 1차원에 대한 상황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기준이 되는 이 벡터를 우리가 어려운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기저라고 하는 거예요, 기저. 그러면 평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평행하지 않는 또 다른 벡터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 벡터 제2의 벡터를 가져와야 오른쪽으로 가는 벡터, 그 다음에 위로 가는 벡터를 적절히 더하면은 이제 또 다른 지점으로 향하는 이런 벡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벡터를 U1, 요 벡터를 U2로 두면은 U1의 어떤 실수배, 그다음 U2의 어떤 실수배, 두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면은 이 벡터는 평면상의 모든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유언과 유투를 우리가 기저라고 하고 이 기저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두 벡터는 1차 독립이라고도 합니다. 1차 독립. 왜냐면은 서로 이제 각각의 다른 영역의 공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1차 독립이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차 종속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고급 수학을 배운 분이면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할 것 같고 이때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잠깐 서두에 전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여기 점화식을 해법할 때도 좀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는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은 내용이고. 참고로 어떤 식이 1차 결합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산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동차성이라고 합니다. 동차성. 좀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여기서 가산성은 뭐냐면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f의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fx 플러스 fy다.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가산성이라고요. 동차성은 뭐냐면 어떤 상수배 x에다가 p를 곱해서 이제 함수에 대입했을 때 이 상수를 앞으로 따로 묶어서 낼 수 있겠냐. x의 모든 변수에 p배를 했을 때 원래식의 p배랑 일치하냐. 그래서 이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동차성을 만족한다 하고, 그래서 가산성과 동차성을 모두 만족하면은 이때 이 식은 이제 1차 결합, 선형적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동차성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쓰일 겁니다. 그때 가서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채팅방에 예, 선형 동차 점화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 오늘 배울 내용이 요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미리 알고 가야 되는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좀 번외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라이프니츠나 뉴턴이 특히 뉴턴이죠. 네, 뉴턴이 이제 생각했던 건데 움직이는 어떤 자연 현상에서를 수리적으로 해석하고자 이제 미분을 도입한 거고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 현상이나 어떤 역학적인 현상,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나타낸 거에서 이제 미분이 시작됐죠. 그래서 배운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dy dx다. 뭐 속력을 의미해서 속도죠, 속도. 직선상에서의 속도. dy, dx. x에 대한 뭐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만약에 가속도를 구하려면 속도를 미분하면 되니까 이제 이계도 함수 얘기 나와요. 이게 d제곱 y의 dx제곱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부터 실제 세계에서 어떤 속도와 그 다음에 가속도의 합이 뭐 예를 들어서 3이다. 속도와 가속도의 합이 3을 만족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해법이 흡사 오늘 배우는 수열의 점화식의 해법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학은 역학인데, 동력학이라 해요. 왜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이제 동력학을 해석한다 해서 이제 동력학이라는데,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속적 동력학계라고 합니다. 연속적 동력학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 대상은 다 연속적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집에서 오늘 학교까지 왔을 때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우리 순간 이동하지 않았죠. 순간 이동. 그런 거는 이제 연속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수열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면 수열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거든요.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속적이지 않죠. 끊어져 있잖아요. 1, 2, 3, 4, 1과 2 사이에 또 다른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산적 동력학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이산적 동력학계. 그래서 이제 값이 어떤 연속적이지 않은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떤 움직이는 이런 현상, 뭐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이 이산적 동력학계다. 그래서 이산수학에서 접근하는 오늘 배우는 점화식의 해법이 바로 이산적 동력학계의 해법이고, 미분 해석학, 이제 미분 적분에서 다루는 이런 역학계가 연속적 동력학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미분방정식의 해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은 우리는 미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화식의 해법으로 요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좀 바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정의를 좀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음, 자, 수열이 하나 있습니다. 책에 예시를 좀 들 건데, 책에 보시면은 A에 좀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A에는 5에 A의 n-1, 마이너스 6에 A의 n-2라는 점화식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식을 자, 유심히 한번 잘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식은 등비수열의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자, 이런 변형을 하기는 어려운데, 얘를 우리가 등비수열의 개념으로 보기 위해서 식을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이해되겠습니까? A의 n-1, 마이너스 A의 n-2. 요 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원래 식과 같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된 점화식의 양변에 a의 n-1을 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굳이 멀쩡히 잘 있는 식을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은 a의 n 빼기 a의 n-1을 치환을 할 거예요. 또 다른 수의 bn으로.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식은 b의 n-1로 볼 수 있어요. 이 식을 치환한 식을 다시 보면은 bn이라는 일반항은 6배의 b의 n 빼기 1이기 때문에 결론은 bn은 뭐냐면은 등비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로 제시된 점화식의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구조를 띌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근데 실제로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등비수열은 아니고 등비수열의 구조를 갖는 식이다. 밑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자, 결론은 이 일반항에 등비수열의 구조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A에는 식으로부터 어떻게 형태 표현이 되냐면 아래 n제곱인데 상수
음, 예. 질문을 했는데, 맞습니다. 예. 식이 양변에 a n 빼기를 빼면은 이제 4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4가 되는데, 어, 요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한번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얘를 식을 좀 정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요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예, 그냥 계속 좀 설명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 피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값을 갖는다고 해서 요렇게 Q, 더하기 Q.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고 나서 원래 점화식에 대입을 해서 어떤 초기값을 찾는 이런 절차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질문 내용은 이따 뒤에 가서 좀 더 언급을 좀 자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식을 우리가 좀 바꿀 건데, AN을, N차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문제에선 T니까, T의 N제곱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5에, 그럼 A의 N-1은 말 그대로 N-1차식으로 생각하면은 T의 N 빼기 1제곱. 자, 마이너스, 일단 N-2차가 돼야 되니까 6에 T의 N-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T에 대한 N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t가 0이면 의미가 없죠.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예, t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게 되고 그러면 t가 0이 아니라 가정하면은 양변을 t의 n-2제곱으로 나눕니다. t의 n-2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식이 어떤 식이 되냐면 t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5의 뭐가 되죠? 그러면 t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 되기 때문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처음에 주어진 점화식의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특성 방정식. 되겠습니까? 혹자 어떤 책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고유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유 방정식. 얘를 이제 원서를 찾아보시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캐릭터리스틱, 캐릭터. 이 의미 자체가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해서 고유 방정식, 해석하기 나름인데, 특성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요 용어를 계속 이제 일관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의 해법의 1단계는 뭐냐면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2와 3이죠. 2와 3이기 때문에 이 2와 3은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고요. 맞죠? 그럼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 결국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등비수열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결론은 2의 n제곱과 3의 n제곱의 1차 결합 형태가 바로 요 점화식의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수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P배, 이쪽에 Q배 해서 이 식이 바로 이 점화식의 일반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일반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당연히 대입을 해보면 이 점화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단순한 계산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대입해도 되지만 요 형태의 식은 주어진 점화식을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한번 좀 일반화를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특성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이 식을 봤을 때 바로 얘는 n차식이고 얘는 n-1차식이니까 한 차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특성 다항식 는 0을 하면은 특성 방정식. 여러분들 특성 방정식을 구할 때 요 플러스 1이라든가 요런 상수 요런 것들은 좀 무시를 하면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회를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AN과 A의 N-1 수열의 개수만 가지고 먼저 방정식을 찾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번은 뭐냐면은 항이 3개가 있죠. 그러면 2차식이 될 거라는 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t제곱은 뭐가 되죠? t 더하기 1.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특성 방정식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하실 수 있죠.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수고 그 다음 차수고 그 다음 차수니까 t제곱은 어떻게 되죠? 4t 마이너스 4.
요렇게 해서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는 0이다. 그래서 각각의 수열에 대한 점화식의 특성 방정식을 우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요. t가 2다. 물론 얘는 어떤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어떤 t가 알파와 베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알파와 베타, 알파의 n제곱과 베타 n제곱의 선형결합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설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쪽 넘어가면 58쪽 가보시면은 문제 1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각각의 점화식의 특성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과 an이니까 항 두 개죠. 두 개니까 1차식입니다. 1차식. 그래서 t 이항하면 마이너스 5. 예, 이거는 특성 다항식. 방정식이니까 는 0으로 만들면 특성 방정식. 됩니까? 그 다음 식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식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찾아보면 t 더하기 3 이항이 돼 있죠. 는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3번은 항이 3개죠. 3개니까 제일 높은 차수가 2차가 될 것이고 t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런 거는 우선 나중에 어, 따로 처리를 할 겁니다. 우선 일반적인 일반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자,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두 항 사이의 관계인데 항이 이제 두 개입니다. 항이 두 개일 때는 음, 여기 책에 나와 있다시피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AN은 A의 n-1의 상수배 C가 곱해져 있고 또 상수가 더해져 있죠. 이렇게 B.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점화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특성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T-C가 되죠. 1차식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C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C를 이용해서 요 일반항 AN을 이제 찾아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AN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 C이기 때문에 C의 N제곱, 등비수열의 구조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데 이거에 어떤 상수배가 있을 수 있으니까 P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상수항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더하기 Q 형태다라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는 바로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근데 직접 증명을 우리가 엄밀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증명을 엄밀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이제 전공서적이나 찾아보면은 쭉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대한 설명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수열의 구조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C의 N제곱 형태를 포함할 것인데, 뭐 개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P와 어떤 상수배. 물론, 이 앞쪽의 파트를 우리가 일반해라고 하고요. 일반해라고 하고, 뒤에 더하기 어떤 특정한 이게 상수일 수도 있고 어떤 다항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둔다, 상수일 때는 어떻게 둔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점화식에 더하기 상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상수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그럼 만약에 여기에 어떤 n이 있다. n에 대한 1차식이 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1차식으로 두면 돼요. 1차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 알파 n 더하기 뭐 상수 베타 이런 식으로 두고 이 점화식을 풀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의 범위를 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AN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원래 처음에 제시된 점화식에서 플러스 B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더하기 Q라고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수해라고 할 겁니다. 특수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점화식의 해는 일반해와 특수해의 1차 결합, 선형 결합으로 나타낸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 책에는 제시가 돼 있습니다. 떻게 돼 있냐면은 특성 방정식은 t 빼기 c는 0이며 이때 근이 c가 될 때 수열 AN의 일반항은 등비 수열의 구조이기 때문에 c의 n제곱이 포함된 식인 음,
A에는 P 곱하기 C의 n제곱 더하기 Q로 나타낼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 아마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뭐 선형대수 이런 고급 수학에서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맞습니다. 뭐 고유값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좀 관련을 잘 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예시가 있는데 자, 59쪽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예제를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점화식을 봤을 때 특성 방정식을 찾으시고 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C이기 때문에 C의 n제곱의 어떤 1차 결합으로 일반항을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P 곱하기 C n제곱 더하기 특수해 뭐 상수. 여기 더하기 B 상수기 때문에 여기도 상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N을 둔 다음에 초기 조건 가지고 초기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A1은 얼마, A2는 얼마. 그래서 조건이 두 개면 식도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미정계수 P와 Q를 우리가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 2번을 제가 한번 풀어 드릴 건데 한번 어떻게 푸는지 차근차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방법도 제가 하나 제시해 드릴 테니까 비교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1번입니다. 이 식을 보자마자 특성 방정식을 찾으면 t 빼기 3은 0이죠. 왜냐면 괜찮죠? 3a의 빼기 좌변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t 값이 3이기 때문에 3의 n제곱을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세울 수 있다. a에는 뭐가 되냐면 p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상수 q로 둡니다. 왜냐면 상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제시된 조건 A1이 6이니까 A1이 6이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해요. 그럼 3P 더하기 Q. 그래서 A1이 6이니까 우리 PQ에 대한 어떤 1차식 하나를 찾았고 하나 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A2를 찾습니다. 그래서 A2를 찾는 방법은 원래 점화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2는 3배 A1 빼기 6이니까 A1이 6이니까 계산하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A2는 요 내가 작성한 식의 n자리에다 2를 대입하면 9p 더하기 q가 12이기 때문에 요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우리가 원하는 미정계수 pq를 찾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빼면은 거꾸로 빼면은 6p가 6이니까 p가 1이 나오죠. 따라서 p가 1이 되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q는 3이 되죠. q는 3. 따라서 이 결과를 내가 아까 처음 세운 an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an은 3n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물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도록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1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쉽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푸냐면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내가 처음에 1차 결합으로 나타낼 때 이 빨간색 네모친 부분이 일반해입니다. 일반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애시당초 처음에 점화식에서 상수배가 더했기 때문에 이 값 때문에 특수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해도 이 점화식을 만족해야 되고 특수해도 이 점화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Q값을 전 여기에다 대입을 해버려서 Q를 구합니다. 저는. Q를 요 식에다 대입하면 AN도 Q가 되고 Q는 그럼 3AN-도 Q니까 3Q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Q가 되고 이 값이 특수해에 해당하는 상수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Q값 3을 전 여기서 바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풀면은 여러분들 귀찮게 연립방정식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상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Q값을 이렇게 찾으면 3을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A1이 6이니까 바로 P값을 찾을 수 있죠. A1이 6이니까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P값이 1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 방법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 방법도 좋고 제가 방금 일반애랑 특수애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더 귀찮은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예제가 하나 더 있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예제 2번까지 다 하고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은 떻게 됩니까? t-5죠. 그래서 이제 t 값이
특성 방정식이 해가 5라는 거 알 수 있고, 여러분들 A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의 n제곱을 가지고 1차 결합, 선형 결합된 형태로 일반항을 제시할 수 있다. 상수배 P 더하기 Q로 둘 건데, 여기서 Q를 빨리 구하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죠. Q를 대입을 해요. 원래 점화식에.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입하면은 Q 마이너스 5Q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원래 점화식의 상수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Q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됩니까? 그래서 다시 이 식을 쓰면 P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제 주어진 초기 조건 A1이 8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내가 세운 요 점화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1을 대입하면 5P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니까 P가 얼마가 되죠? 5분의 9가 된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됩니까? 예. 그래서 이 P값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열 AN의 일반항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t 빼기 4가 되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4가 되고, 맞죠? 그럼 AN을 어떻게 둘 수 있냐면 4의 n제곱의 1차 결합으로 둔다. 그럼 p 곱하기 4 n제곱 상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상수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 특수의 q도 이 점화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항 자리에 q를 다 대입해요. 그럼 q 마이너스 4q가 요 특수해에 해당하는 요 상수항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q 값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내가 세운 요 AN 일반항의 q 자리에다가 q 자리에다 방금 얻은 3분의 1을 바로 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3이죠. A1 값이 3이니까 n 자리에 1을 대입하면 4p 더하기 3분의 1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4P는 얼마입니까? 4P는 3분의 8. 따라서 P는 얼마가 되죠?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번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A에는 P값이 3분의 2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Q는 3분의 1. 당연히 1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런 우리가 일반항을 잘 찾아냅니다. 쉽죠? 자, 여러분들 2번도 한번 보시면 자, 2번도, 이 특성 방정식의 해가 1이거든요. 지금 t 빼기 1이 0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A에는 내가 식을 세울 때, 그럼 P 곱하기 1의 n제곱 더하기 이 상수니까 어떻게 되죠? 뭐 Q라고 두는데 이 값 자체가 상수입니다. 상수 수열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가 고유 방정식, 특성 방정식의 해가 1일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냥 딱 식을 봤을 때 이 식은 뭡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공차가 2죠. 그래서 공차가 2인 우리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1에서 학습했던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좀 정확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죠. 공식 알죠? A1 플러스 N-1의 공차 2.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면 2N 빼기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